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기, 그런 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최강의 경전차입니다. 미국의 M24 채피, 우리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던 전차인데요. 어떤 전차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주력 전차가 될 뻔했던 전차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대전 참전과 신형 경전차 소요의 제기가 1942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국의 경전차는 바로 이 M2였어요. 이거예요. 정치인 나으리들 TV 안 보셨어? 아니 이걸로 어떻게 독일 놈들 전차랑 붙으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봐도 독일 전차하고 붙으면 뭐 바로 박살나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뚝뚝 깎아 만든 이런 거에다가 37mm 허접한 포 하나 갖다 붙이고 7.62mm 기관총 하나 갖다 붙이고 이제 뭐 뚜껑 열고 이렇게 조정하고 희한하죠. 이거 그냥 전차포 한 방 맞으면 바로 그냥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된다. 공격력도 너무 후지다. 그래서 좀 센 거 있어야 돼 해가지고 센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걸작 M3 스튜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야 니네 그거 태평양에서는 알아주지 유럽에 갖고 왔다가 작살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제 이 M3 같은 이 전차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싸웠어요. 이제 그때 이 일본하고 싸울 때 이 M3를 썼는데 일본군이 봤을 때 이 M3는 완전히 중전차였던 겁니다. 무거울 중자 중. 그래서 와 헤비 탱크다 이렇게 일본은 생각했을 정도로 이 M3 스튜어트에 완전히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셔먼 갔을 때는 그냥 일본이 그냥 패닉을 해버렸고. 그런데 일본 상대로는 이게 아주 그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보였는데 이게 유럽에 가서 당시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3호 전차, 4호 전차, 그리고 이제 정말 참전하고 하려고 할 때는 5호 전차 판터, 6호 전차 티거 이런 거한테는 그냥 포탄 스쳐도 그냥 죽는 거죠. 자, 이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37mm 전차포인데 이 37mm 포를 조금 더 장포신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M2보다. 그리고는 이제 장포신이기 때문에 포신 외피도 좀 굵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7.62mm 동축 기관총 그리고 여기 또 7.62mm 전면 기관총 이렇게 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독일이 썼던 4호 전차 이런 거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4호 전차만 하더라도 75mm 주포를 썼고 5호 전차 판터 75mm, 6호 전차 88mm 티거 이런 거 썼는데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어차피 경전차가 정찰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정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좀 줄 수 있고 또 좀 회피도 좀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 전차도 박살낼 수 있는 최강의 경전차가 필요하다. 1942년도에 소요 제기를 했고 미 육군 성님이 육군 조병창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유럽에서 써보니까 M3 스튜어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경전차 하나 새로 만들자. 그러니까 조병창이 아니 얼마 전에 M3 경전차 만들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기껏 만든 건 안 쓰고 또 뭘 또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M7 같은 경우는 25톤인데 이게 뭐 25톤의 그런 전차를 가지고 당시 이제 중전차가 30톤대였는데 이걸 경전차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75mm 주포를 달긴 달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제품 10대만 생산하고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25톤이나 나가는 그게 경전차냐? 경전차가 뭔지 몰라? 가볍고 빠르게 만들어야 정찰이든 뭐든 써먹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병창이 75mm 붙이라고 그래서 75mm 달고 또 M3보다 장갑 두께 늘리라고 해서 늘린 건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육군이 됐고 중량은 무조건 20톤 이하로 맞춰. 속도는 시속 50km 이상 찍어야 되고 75mm 주포 그대로 달아. 실패하면 모조리 영창이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병창이 알았어요. 만들 테니까 대형차 잘 만드는 파트너 좀 붙여줘요. 캐딜락이나 매슈 에리스가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이 가볍고 빠르고 그러면서 공격력이 좋은 경전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3년 말에 만들었고 44년도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최강 스펙으로 완성된 고성능 경전차 M24 채피입니다. 1944년도에 실전 배치를 하는데 이 채피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드나 R 채피 주니어 소장인데 이 사람은 미국 기갑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런 군인이에요. 1차 대전 때 주로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채피. 그래서 전투 중량은 18.4톤, 요구했던 대로 20톤 이하로 억제를 했죠. 승무원은 5명, 엔진은 220마력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56km, 그리고 주무장으로는 75mm 전차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운 좋으면 4호 전차 박살낼 수 있는 것이고 4호 전차에게 맞으면 그냥 자기는 그대로 박살나는 것이고 왜? 견전차니까. 이렇게 해서 미군이 이걸 이제 유럽 전장에서 정찰용으로 썼습니다. 동작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44년 같으면 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특히 유럽 전쟁 같은 경우는 45년 올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랫동안 쓰지는 못했어요. 뭐 기껏 한 1년 정도 썼는데 그 1년 동안 활약도 했지만 이게 생긴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셔먼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게 생기다 보니까 이 독일군의 5호 전차 판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 폭격기들이 폭격할 때 독일군 전차네 하고는 때리는 이 오폭 사고가 심심찮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는 독일군 지역으로 쫙 들어갔는데 이제 정찰용이니까 쫙 들어갔는데 독일군이 우리 판터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전과를 올렸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올린 전과보다는 아군으로부터 받은 오폭으로 인한 손실이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독일군 마크 달고 있는 이 전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채피예요, 채피. 이건 실전했던 내용이 아니고 이제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독일군 전차를 모살하는데 독일군 전차 판터를 모살하는데 없으니까 이제 당시 프랑스군이 있었던 이 채피에다가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포탑 형상, 이 포방비 형상도 좀 바꾸고 포신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 요거로 바꾸고 이제 이게 껍데기도 좀 씌우고 스커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판터하고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판터를 모사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화에서 이렇게 채피를 갖다 썼을 정도로 그들 눈에는 이 판터하고 채피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베이비 판터 뭐 독일에서 당시 뭐 정말 2차 대전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 판터하고 닮았다라고 하면 뭐 나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아군에게 받은 오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명이다. 이제 이런 그런 그 치욕스러운 어떤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군 최초의 전차가 될 뻔했어요. M24가. 그러나 왜냐하면은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걸 많이 썼습니다. 총 8,600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어서 이제 냉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자유진영들에게 마구마구 나누어줘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나눠주고 막 나눠주는데 이때 이제 한국에도 이걸 주려고 일본에다가 왕창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한국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군의 총 어떤 지휘를 하고 있던 하지 중장이 계획서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한국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뭐 거의 10만 명, 한 5만 명 해. 이제 이렇게 돼서 5만 명이 된 겁니다. 메가드 장군이죠. 얼마 전에 그쪽 하지 장군이 보낸 건의서 내가 수정해서 5만 명 규모 군대 만드는 걸로 본토에 보고했으니까 그리 알고 준비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 군정지원부 이 준장이에요. 책임자가 카카 장비 목록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쪽 지형에는 전차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M24 장비는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한국군의 기갑부대를 창설해주기 위해서 이 M24 채피를 장비 목록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준장이 이제 한국 지형을 쭉 정찰해 보니까 여기 뭐 탱크 타고 전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제대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건 북한은 어떻게 T-34 타고 그렇게 내려왔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해가지고 채피를 빼버리고 그냥 그레이하운드 같은 이런 완전히 뭐 장갑차도 아닌 그런 거를 이제 주고 한국군을 기계화
시킨다고 나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채피는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다가 못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어떻게 참전했냐? 이제 북한군이 T-34 전차라고 이걸 확 서울 점령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가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박살났죠. 자, 대전 전투에서 이 채피가 활약을 합니다. 1950년 7월 10일인데요. 오산 중미령 전투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대패에 놀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던 육군 제24 보병사단을 급파해 대전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전투입니다. 미군은 M24 경전차를 8대를 투입했고 북한군 T-35, 85 전차 11대로 구성된 중대를 기습했으나 한 대만 파괴하고 전차가 괴멸당했습니다. 자, 참, 자, 무슨 생각으로 경전차 따위를 중전차 앞에 들이미신 겁니까? 아니 뭐 주포가 75mm 어떻게든 될 줄 알았지. 이제 이런 그냥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당시 스미스 부대 특임 부대죠. 대패를 하고 바로 이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충남이 확 밀려서 이제 충남 끝자락이 대전 아닙니까? 여기에 일본에 있던 24사단이 확 들어왔어요. 방어선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이 24사단의 사단장이 바로 딘 소장입니다. 바로 북한의 포로가 됐었죠. 그 딘 소장이 지휘하는 24사단의 방어선을 치고 자기들은 채피 8대를 가지고 와서 그 M24 채피 8대를 한 개 쏘대 4대씩입니다. 그걸 이제 양쪽에 매복시켜 놓고 북한군 전차 T-34가 오는데 때린 겁니다. 일단 75mm 포가 있으니까 때려서 한 대를 격파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 T-34가 격파된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북한군이 맞았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피신을 하고 그리고는 이 M24를 사냥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M24가 전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4사단 또 뒤로 밀리고 피신하고 하다가 그게 있던 그 전북 출신의 누구가 북한군에게 밀고를 해서 딘 소장 포로가 돼버렸죠. 정말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국전 이후에 급속도로 도태된 M24입니다. 이제 쓸데가 없죠. 왜? 소련이 좀 더 T-34 이런 중전차 가지고 하는데 쓸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반군 상대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나라에 이제 막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도국 공용으로 대량 확산을 하는데 이거 이제 프랑스군에 줬던 바로 그 채피예요. 프랑스가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디엔 비엔프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 그때 디엔 비엔프 전투에서 활약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베트남군에게 프랑스군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는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쫓겨났죠. 야, 한때 최강이었던 물건이다. 고맙게 잘 써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나눠줬어요. 우리에게는 못 줬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워낙 많이 생산되고 또 2차 대전 말기에 확 대량 생산했다 보니까 생존 전차가 아주 많았던 겁니다. 그때 44년만 해도 독일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생존 전차가 많아서 지금도 희한하게도 지금 생산한 지 80여 년이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구상에 단 한 개 국가가 아직도 자신들의 육군의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역 최장수 경전차 M24 채피. 야, 빨리 안 따라오냐? 저 궤도에 뭐가 걸렸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바로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육군이 아직도 이 채피를 현역으로 쓰고 있고 80년 지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부품 수급이 아직도 원활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그 리인액트라고 이제 이런 군 흉내내고 장비 막 전투기도 사고 진짜로 탱크도 사고 해서 막 자기가 개량해가지고 제대로 막 도색도 하고 그걸 이제 가끔씩 축제 때 끌고 나와가지고 기동하고 하는 그런 취미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루과이군의 채피가 아직도 부품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 만든 전차. 80여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전차 채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